제19편 부도지 26회 도요의 반란. 기원전 2333년 제정물리의 시원으로 천왕님과 천주의 인가를 받고 황제에 등극하신 분이 바로 단군왕고입니다. 그리고 제요도당은 당땅을 봉지로 받은 신하였는데 이들 제요도당은 현 차이나 역사의 황제로, 단군왕검은 한국사의 왕으로 분리되어 조작되었던 것으로 그 조작의 일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도지 제17장. 이때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다. 1차로 출성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부의 간행에서 도를 배웠다. 도요 사망 오제 중 오제의 네 번째 제요도당을 말함. 간은 방이요 장이다. 천산이란 금강산으로 제후요가 봉주로 가지고 있었던 경주의 당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구수 오중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오 이외의 팔은 일이 즉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제어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하므로 소부와 허유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의 후손을 쫓아냈다. 묘에는 황궁씨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인씨의 고향이었다. 후대에 인검씨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의가 마침내 동서북의 삼방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오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여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명협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 두 번째의 큰 변이었다. 부문은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글이고 명협은 역체라고도 한다. 보름까지는 날마다 잎이 하나씩 나고 보름 후부터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작은 달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한다. 이에 인검씨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호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 등 100여인을 인솔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서 살게 하였다. 유호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그 거처를 옮겼다. 유호씨의 부자, 유호씨의 아들이 유순이다. 소토는 이를 순임금이라 한다. 순임금, 이때는 단군 왕검의 통치 시절이다. 이보다 먼저 유호씨가 부도에 있을 때 칡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자요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임검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검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한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 요가 유호씨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일을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 줬다. 유순이 일찍이 부도의 법을 행하는 환부가 되어 마침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두 딸을 밀치하고 어리석게도 유해부터 협조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순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척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순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머물둘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씨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북두성은 하늘을 가리어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강, 북두칠성의 다른 이름. 요는 오미에 난 이후 부도의 뜻을 고역하고 잘못된 역을 만들어 두 번째 재앙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가 아니나 형제가 아니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고는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격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후에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무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부도지 16장에서는 한라산의 인삼 얘기하다가 17장의 벼랑간 도요가 등장하니 잠옷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왕 후손들에게 진실의 역사를 전해주려면 무엇인가 체계적인 역사 내용의 서술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상의 엄청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기원전 3897년에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 제18대 단홍천왕의 시대까지는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이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천왕님의 정치적인 업무를 대신하신 분들이 삼황과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국 고신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333년 제14대 치우천왕의 시대 반란을 일으킨 헌원의 예를 중요시 여기고 그동안 준비해 왔었던 재정 분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재정 분리의 시원으로 천왕님과 천조로부터 왕부의 수장인 황제의 인증을 받으신 분이 바로 단군 왕검으로 이분이 계셨던 왕검성이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에서 계시고 도요는 당 땅인 남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17장에서의 임금씨는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제후요는 재정분리의 시원인 단군왕검의 등장 이전에 천왕님으로부터 당 땅인 남양의 경주를 봉지로 받은 제후였는데 단군왕검이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에서 왕부의 수장인 황제로 등극한 이후 천하를 수행차 관중의 부도를 비운 사이에 지근거리의 당지역 경주 남양의 제후 요가 군대를 이끌고 관중의 부도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때 단군 왕검께서 평양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군 왕검이 파견한 신하가 유오씨로 이분의 아들이 바로 우순입니다. 이 우순이 요의 꼬임에 빠져 부친인 유오씨에게 토벌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조항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지명 중 천산, 당도, 하빈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산, 천안에 있는 산이 천산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지명을 밝혀보면 평안도 안주의 부루에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과 안주의 안시성 안에 신시계천의 무대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당도,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당구루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요가 자신의 봉지 당지역을 기반으로 단군 왕검의 부도 왕검성이 있었던 관중을 공격해서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 한성, 국내성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빈, 단군 왕검의 특사 유오씨가 있었던 하빈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편을 인용하면 하빈현 부에서쪽 37리에 있다. 본래 다사지원 또는 답지라 했는데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수창군의 영연으로 하였다. 고려 현종이 경산부에 붙였었는데 뒤에 내속시켰다. 또는 금호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종 동국 여지승남 경상도 대구의 성지를 인용하면 하빈 고현 남쪽 일리에 유지가 있으며 비단금자의 금성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의 이름이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요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과 황제를 인가하는 천조가 있었던 개경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도요는 바로 단군왕검의 제후였는데 이러한 역사를 조작해서 분리시켜 현 차이나에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도요는 우리의 손자이며 우리의 역사입니다. 제요 도당. 요는 제곡고신의 아들로 이름은 방운이고 당요 또는 제요 도당으로도 부른다. 이는 요가 당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붙은 칭호이다. 요는 도당씨라고도 부르는데 요가 처음에 도라는 지역에 살다가 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기와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는 20살의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요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후국들이 화목하였다고 한다. 요는 희씨와 화씨 일족에게 계절의 구분에 따라 농사의 적기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으며 1년을 366일로 정하고 백관들을 정비하였다. 또한 자신이 독단적인 정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궁전 입구에 감강고를 달아 경계하도록 하였다. 요의 만년에는 황하가 범람하여 큰 홍수가 났으며 요는 이를 다스리기 위해 곤을 시켜 9년 동안 치수공사를 하게 했지만 실패하였다. 요가 왕위에 오른 지 70년 가까이 지난 후 요는 후계자를 찾아 신하들에게 추천할 것을 명하였다. 신하들은 전욱 고향의 후손이자 효성이 지긋한 순을 추천하였다. 요는 순에게 두 딸을 시집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순의 사람됨과 능력을 시험하였으며 3년 후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다. 20년이 지나자 요는 순을 섭정으로 삼고 응거하여 8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일부 학자들은 요 시대쯤에 황하 유역에 중앙 집권적인 정치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순은 요와 함께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래서 중국 문화권에서는 훌륭한 군주를 가리켜 요순과 같다고 찬양하는 관용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 한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을 합쳐 요순 우탕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뛰어난 군주의 치세를 일컬어 요순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와 같은 의미의 관용 표현이기도 하다.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는 중국 역사상 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좋은 옛 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각종 시, 노래, 민요, 상소문 등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역성혁명을 꾀하던 자들이 요순 임금의 예를 들며 자신이야말로 백성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제요 도당이란 제후요가 도지역에 살다가 당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도당이 되었던 것으로 상기의 지명 중 황하와 도당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황하는 관중인 황주에 흐른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이안의 사원을 인용하면 도산소원 손조 갑술년에 건립하였고 을해년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도 지역에 있는 산이 도산으로 도산이 이안에 있었던 곳으로 이들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경상도 이안의 군명을 매곡, 선곡, 선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천정구, 선성, 구라라고 합니다. 경상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 호산이라고 합니다. 예 안에 있는 산이 예산으로 충청도 예산의 군명 오산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덕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단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무주의 군명을 무산, 적천, 단천이라고 합니다. 단양이란 적벽대전의 무대로 예주는 조시가 벌어졌던 지역으로 제후요가 산 도 지역은 한라산과 금강산이 접경한 한강의 하구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은 강령, 영제, 과포,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로인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 당성이라고 했습니다.
제후 요가산 도 지역이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고 봉지를 받은 당 지역은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의 경주였습니다. 이때 단군 왕검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왕검성인 한성 국내성에 계시고 이 단군 왕검부터는 제정분리가 시행되었으므로 천황님께서는 관중에서 나오셔서 동경인 경주의 남양 당지역으로 천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정분리 이후에는 제왕의 성 관중이 권력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전화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천황님께서 관중에서 동경인 경주로 자리를 피하신 것이고 이때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당 지역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가 바로 제요도당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요도당이 단군 왕검이 전국을 순행차 왕검성을 나온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 관중의 왕검성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제정분리의 시대 관중의 제왕의 성인 왕검성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고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